여러분 Please be 안녕하십니까? seated. 네, 앉아주십시오. Today I've been honored to 오늘 저는 매우 영예롭게도 백악관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사적으로 환담을 나누고 또한 대표단과 같이 회의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국빈 방문으로는 제 취임 이후 두 번째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손님을 맞아서 정말 기뻤습니다. 오늘의 만남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70년의 동맹 관계를 다시 한번 비춰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지역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그 양자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 전에 바로 이곳에서 한국전쟁 참전 용사께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식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예비역 대령이신 랠프 퍼켓 주니어 대령께 메달 수여를 했습니다. 여기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로 그 훈장을 받게 한 그 원인이 되었던 국가에서부터 직접 오셔서 참여해 주셔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지키면서 여러 군인들의 그런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의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소속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민주주의적인 가치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같이 기민하게 21세기의 경제로 옮겨가고 있다는 또 공통점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혁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양국이 직면한 공통의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래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한 우리의 굳건한 동맹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그리고 우리의 평화와 번영과 동북아 지역이 보다 더 강력한 지역이 되는 데 있어서 우리 동맹이 핵심 축이 된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군대와의 관련된 그 협약이 3월 달에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적으로 한국의 국민들과 또한 그 미국의 국민들이 공유하는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그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팀과 함께 이 대화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의 측면에서 또한 우리가 어떻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북한에 있어서 외교적으로 참여를 시키겠다는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완화시키면서 우리가 모두 목표로 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서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제가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을 항상 대북 문제와 대북 전략과 접근에 있어서 긴밀하게 참여를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김성 한국 외교관님께서 또한 미국의 특사로서 북한 문제에 잘 알고 계시는 분께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셨는데요.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중차대한 임무를 잘 맡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미 동맹 파트너 관계는 또한 한반도의 문제만을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인 또 글로벌한 문제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과 쿼드와 그리고 일본과의 한미일 3자 협력 관계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다자적인 문제가 지금 우리가 미얀마에서 있는 사태에서도 공동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영내 안보와 안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 남중국해의 자유로운 항해를 보장하게 한다면 대만과 그 남중국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도움이 될 거라는 뜻을 같이 했습니다. 오늘날 한미 양국은 협력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도전 과제를 함께 견뎌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신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고요. 그래서 보다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백신 생산을 앞당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하게 백신 조달을 보다 더 빨리 규모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대역병이나 생물학적인 위협에 공동 대처하는 체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한국은 2050년 이후까지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로 하겠다는 그런 목표도 갖고 계십니다. 여러 미국의 파트너들과 마찬가지이겠지만 우리 전체적인 전 세계의 금융은 또한 기후변화 목표를 어떻게 이룩하느냐도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적인 진보에 있어서도 한국과 미국이 같이 협력을 해서 이런 막 부상하는 과학기술을 같이 다듬어 나가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간의 협력을 좀 더 증대시켜서 5G 이동통신 네트워크도 보다 더 잘 구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G5라고 잘못 말씀드렸네요. 그리고 특히 정말 많은 유수의 한국의 국가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데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삼성으로부터 200억 달러 이상 그리고 SK와 LG로부터 총 44조 원 정도의 투자를 약정하셨는데요. 이 대표 회사의 대표님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협력이 더 기대됩니다. 이런 투자로 인해서 정말 좋은 고용이 많이 창출될 것이고요. 또 미래의 직업이 미국에서 바로 창출될 겁니다. 그리고 공급망이 좀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나 반도체 부분의 공급망이 강화되겠죠. 그래서 CEO 분들께서 오늘뿐만 아니라 또 이제 앞으로 계속 함께 해주실 텐데요. 특히 이번에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의 투자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또 어제 제가 코로나19 증오범죄 방지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게 그 아시아계들이 그저 미국에서 길가를 걸어가면서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인으로서 너무나 수치스러울 지경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그 증오의 문제가 사실 오래되어 있죠. 아시아계 분들이 많은 기여를 해주셨음에도 이분들의 그런 노고가 간과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문 대통령님과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눴었지만 우리가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편견을 가지고 증오 범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맞서 싸울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국의 군인들이 같이 싸웠습니다. 양국의 과학자들이 같이 함께 연구를 했습니다. 또한 양국의 학생들이 공부를 같이 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미래 협력의 기회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양국의 국민들의 문화적인 유대, 교류가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팝 밴드는 전 세계적이죠. 지금 웃으시는 분들 누구 얘기를 말씀드리는지 아시는 것 같네요. 네, 나중에 다시 그 얘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배우가 오스카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죠. 그리고 작년에 기생충이라는 한국 영화가 또 오스카를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양국은 이 두 국가들은 정말 굳건하고 아주 깊은 동맹이 될 수밖에 없는 또 협력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문재인 대통령께 정말 다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오랫동안 여러 회의에 함께해 주셔서 회담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전체 방미 대표단 여러분께 우리 미래를 같이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정을 공고히 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 대통령님. 바이든 대통령님과 해리스 부통령님 특별한 환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미 정상과 대표단이 눈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눈 것은 양국 국민들께 코로나 회복의 희망과 함께 수교 139년의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님과 나는 한국전 참전용사 명예훈장 수여식부터 단독회담, 확대회담까지 여러 시간을 함께하는 동안 오랜 친구처럼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주주의 정진, 포용적 성장, 중산층 강화, 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한 많은 부분에서 우리 두 사람의 관심과 의지가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더욱 강력한 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공동의 비전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미국 순방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나 사이에 쌓인 신뢰는 양국 국민의 우정을 깊이 다지고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굳게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양국이 함께 이루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공동과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입니다. 얼마 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과거 합의를 토대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환영합니다. 검토 과정에서 양국이 빈틈없는 긴밀한 공조를 이룬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의 성킴 대북 특별대표 임명을 환영합니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통한 외교를 할 것이며 이미 대화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봅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탁월한 분이 임명이 되어 더욱 기대가 큽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나는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대화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데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님은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습니다.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남북관계 진전을 촉진해 북미 대화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긴밀히 소통하며 대화와 외교를 통한 대북 접근법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합니다. 강력한 안보가 뒷받침할 때 우리는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대대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나는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부합한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첫째, 당면 과제인 코로나 극복을 위해 힘을 모을 것입니다. 미국의 선진기술과 한국의 생산 역량을 결합한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의 협력은 전 세계 백신 공급을 늘려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을 통해 다자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백신 협력이라는 큰 틀에서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군에 대한 백신 공급 발표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미국의 발표는 한미동맹의 특별한 역사를 보건 분야로까지 확장한 뜻깊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을 비롯한 첨단 제조 분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시대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첨단 신흥 기술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민간 우주 탐사, 6G, 그린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 간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양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미국에서 기후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한국은 다음 주 P4G 서울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다시 한번 모을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께서 다음 주 P4G 서울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시는 것을 환영하며 국제사회 의지결집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바이든 대통령님과 나는 한국전 참전용사 랄프 퍼켓 대령님의 명예훈장 서훈식에 함께 했습니다.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뿌리내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님과 나의 만남, 미국과 한국의 만남은 새로운 시대를 향한 양국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따뜻한 환대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주 소통하며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이 합의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바이든 대통령님의 노력과 지도력을 평가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Well, first question, I'm told 첫 번째 Mary Alice 질문은 Parker, ABC. ABC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Mr. President. I appreciate it. 감사합니다. What is your message to Democrats who want you to be 민주당 more confrontational 원들로서 with Israel?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다 specifically to 강경하게 those 나가길 that are 원했던 saying that 민주당 원들에게 there should be an 어떠한 end 말씀을 to 해주시겠습니까? arms sales. I mean, 그리고 do you 이스라엘에 대한 recognize 무기 that 판매에 there's been a 대해서는 shift, an 중단이 되어야 evolution 된다라고 in your 요청을 하고 party, 있는데 Mr. President, in the last 민주당 20 내에서 years 지난 on 20년 this 동안 issue? 이와 같은 이스라엘에 대한 And 무기 I 판매에 have a question 대해서 for 어떠한 President 정책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문 대통령께는 잠시 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변함없이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2단계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것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확신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정전이 있기 전에, 휴전이 있기 전에 그 협상을 통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바스 대표께도 우리가 웨스트뱅크의 안보를 제공할 것이고 그에 대해서 안보에 대한 약속을 했고 이와 동시에 경제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웨스트뱅크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인 약속도 했고 이스라엘에게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서 이와 같은 양측 간의 그 분쟁을 멈춰야 된다, 종식시켜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그 패키지를 통해서 다른 국가들과 그 협력을 해서 하마스에게 자신들의 그 무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가즈를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가즈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밝힐 것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명확하게 이스라엘의 그 존재 권리에 대해서 인정한다면 독립적인 유대 국가로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평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국 정상께서 대만 문제 관련해서 어떤 그 확실한 말씀을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께서 혹시 문 대통령님께 좀 보다 강경한 자세를 취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중국의 대만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압력을 주시진 않았는지요?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압박은 없었습니다. 다만 대만 해협의 어떤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양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You can answer that. 우리 한국 기자, 예, 앞쪽에 왼쪽에서 두 번째, 예. 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TV 강영두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께 동시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기자 질문한 것처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가 긴급하고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못지않게 북한의 핵 문제도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바이든 대통령의 투두 리스트에 북한 핵 문제는 몇 번째 문제로 기록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는 두 정상이 생각하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에서 북핵 시간표가 두 분이 일치하시는지, 북핵 시간표가 일치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그 바이든 신행정부에서 그 대북 정책을 굉장히 빠르게 재검토를 마무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그만큼 대북 정책을 바이든 정부 외교 정책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대북 정책을 검토함에 있어서 한미 간에 아주 긴밀한 협의와 조율이 이루어졌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협상의 원칙은 이미 미국 측에서 밝힌 바와 같습니다. 아주 실용적이고 또 점진적이고 단계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그렇게 접근해 나가겠다라는 그 원칙에 대해서 한미 간의 인식을 함께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함께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비핵화의 시간표에 대해서 양국 간의 생각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저도 문 대통령님과 동의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완벽한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실용적으로 진전을 이루어서 미국과 우리 동맹국들의 안보를 높이길 원합니다. 우리는 긴밀하게 지금까지 다양한 전략에 대해서 효과가 있었던 전략, 없었던 전략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4번의 그 행정부를 통해서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그 목표를 아직까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그 동맹국들과 긴밀하게 공조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과도 공조를 긴밀하게 해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 공동의 안보의, 태평양의 공동의 안보의 그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예, 제가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기자분들께 질문 드렸으면 하는데요. 네, CBS 기자분. 네, 감사드립니다. 북한 관련해서 질문 하나, 이스라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예, 2개 외교 정책 관련된 질문입니다. 과거에 말씀하시길 김정은 북한 지도자가 원하는 그 선 조건을 요청하는데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요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절대 하지 않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말에 따라서 그대로 행동을 할지 안 할지를 확답하는 것입니다. 한번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커미트먼트를 약속을 했을 때 다 지켰다면 대부분은 지켰지만 지금 이 약속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핵무기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 핵개발 프로그램을 완전히 단계를 낮추면서 점점 줄여나가는 것이죠. 그런 것이 보이기 전에는 저희가 섣불로 추정을 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저희가 했던 것인데요. 그가 바라는 것을 모두 다 주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적법한 국가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다 더 신중하게, 보다 더 진지한 국제사회 상대로서 인식을 받고 싶어 하고 있죠. 그런데 그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외교팀이 북한의 외교팀들과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또 이런 부분에 중점을 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내내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티니안 국민들의 그 권익을 좀 신장시켜 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으신지요? 예, 제가 일단 그 11일 만에 그 휴전이 있었던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협상했던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지난번에는 56일이었다가 이번에는 11일로 줄어들었습니다. 휴전 기간이요. 그래서 이 휴전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네타냐후 총리께서는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하신 것이 정말 지금 그 지역에서 중요한 것이 서한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안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마스는 테러 집단이죠. 그래서 가자에서 선량한 무고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그 집도 잃고 또 생명을 잃는 것이 하마스라는 그 테러 집단 때문에 자행된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에 사는 시민들이요, 아랍계건 유대계건 간에 이스라엘에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시민으로 취급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무고한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은 종식되어야 합니다. 네타냐후 총리께서 이런 제 견해를 이해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어제 약속을 하시기를 바로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이 휴전을 통해서 원하는 그 목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타임라인도 정해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저만 말씀을 나눈 것이 아니고요. 여기 뭐 저희 외교팀의 국방부 장관 또 국무부 장관 주요 그 강요들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상대 대화 파트너들과 또한 이집트와 중동 전 지역의 그 외교와 또 국무를 맡고 있는 대화 상제자들과 끊임없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섣부른 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딜을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도 그 하마스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서 이번에 하마스를 성공적으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서 이렇게 휴전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 가지 질문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손 들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한국은 여성 기자들이 없나요? 예, 안녕하세요. 저 코리아 헤럴드 이지윤 기자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백신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과 다양한 논의를 하신 걸로 아는데 특히 국민들이 두려워하실 만한 그리고 대통령께서 가장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는 성과가 있다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백신 그 협력에 대해서는 오늘 공동 성명과 또 오늘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충분히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한미 간의 백신 그 협력을 위한 글로벌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이렇게
형성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가진 백신 개발 능력과 한국이 가진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을 결합해서 백신의 생산을 더 촉진하고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에 백신 공급을 더 빠르게 더 많이 이룰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의 백신 공급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한국도 백신의 안정적인 그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미국 측에서 직접 한국에 백신을 지원하기로 그렇게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차 미국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미국에서 발표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By the way, I can just 그리고 prematurely make that. Now we're going to there are 550,000 Korean 55만 sailors 명의 work in close 군인들이 contact with 현재 American forces in 미군들과 한국에서 We'll provide 협력을 하고 full 있습니다. vaccination 그래서 우리는 for all 이 모든 그 550,000 55만 그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완벽한 백신 접종을 제공할 것입니다. 즉 미군들과 한국에서 협력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한국 군 장병들에게 이들의 안전과 미군들의 안전을 위해서 백신을 제공해서 접종을 시킬 것입니다. 우린 또한 vaccines produced with our 우리의 working with, and this is in the offing, working with 곧 우리가 one of the major vaccine 주요한 producers in the States. 미국의 그 백신 생산 업체가와 Korea is incredibly sophisticated. 한국의 That particular 첨단적인 that particular company will be able to make significant 기업을 numbers of 통해서 vaccines 저희가 for themselves. And 그 lastly, 백신의 그 생산량을 늘릴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제가 약속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1년 남은 기간 동안 우리는 모든 그 미국인들에게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름 중반이 되게 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그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미국인들의 그 상당수가 백신을 접종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1년 하반기에서부터 2022년까지 우리가 수십억 회분의 백신을 생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있어서 제가 칭송을 하는 점은 우리는 단순히 미국, 한국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태평양 그리고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뛰어난 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량을 그 결집을 해서 전 세계에 대해서 보호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정말로 그 야심찬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가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고 그 같은 것을 완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말하기에 발자국이 있고 그리고 어떤 그 UFO 같은 물체가 하늘에 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게 뭔지를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뭐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오바마 대통령 만나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